장수의 첫 번째 측면은 장수 연구의 가장 정통적인 관점이 바로 조기 사망 예방이다. 캘리포니아 벙로화 연구소는 장수를 전문으로 하는 최고의 에릭 버 디렉터라는 지금은 더 오래 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말한다. 현재의 기대 수명은 최적의 수명이 아닙니다. 수명이 지금 당장 100세고 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100세도 나쁘지 않다는 수치다. 강의와 대폭발에 맞먹는 파급력을 지닌 최신 연구와 기술이 곧 등장하면 조기 사망을 일으키는 다수의 원인들이 근절될 것이다. 조기 사망을 예방해주는 요인은 한 가지가 더 있다. 의학 연구와는 무관한 이 요인은 바로 외부 환경이 더 안전하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외부 환경이 다시 말해서 자동차의 자율 주행 등등이 사고율을 줄일 수 있다라는 말이네요. 장수의 두 번째 측면은 기대 수명의 연장이다. 장수 분야에는 기대 수명과 관련된 개념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인간 수명과 한계를 알려주는 최대의 기대 수명이다. 칼망의 슈퍼 센티네리언 110세 이상 생존한 사람인데 다시로운 일화중에서 하나가 90세 때 자신이 거주하던 아르레 아파트를 당시 45세였던 자신의 변호사 앙드레 프랑스와에게 팔기로 계약한 일이다. 라포레가 적절한 계약금과 더불어서 칼망에 죽을 때까지 매달 2,500프랑 약 500달러를 지급하고 칼망 사후에 집을 가는 데는 조건이었다. 당신은 이런 비아제 매도자가 사망할 때까지 살 수 있는 거주권과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보장받고 사후에 소유권 넘기는 부동산 매매 방식이 관행이었고 라프리 입장에는 매도인의 나이를 감안하면 당연히 조만간 이 집이 자기 신의 소유가 되리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황당하게도 라프리가 먼저 사망했고 칼망은 2년 뒤인 122세의 자연사했다. 심지어 남편이 죽은 후에도 라프리의 배우자가 칼망에게 원래 이야기했던 금액을 매달 지불해야 했다. 현재는 100세를 넘긴 남녀가 흔하고 110세 이상인 사람도 적지 않다. 이 책을 쓰는 시점에 현존하는 최장수 노인 다나카 칸에 그들은 저자가 이 책을 출간한 후인 2022년 4월에 119세 나이에 사망했다. 칼망의 기록을 최초로 깨뜨렸다. 대부분의 과학자는 과거의 기록을 토대로 오늘날 인간의 최대 기대 수명은 115에서 125세로 하지만 이 수치를 10년이나 25년, 50년 더 늘릴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수명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놀라게도 내가 인터뷰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수명의 연장을 거창한 환상이 아닌 실현적인 현실로 보고 있다. 노화,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 생각과 달리 극복 가능하다고 믿을 근거는 자연세계에도 수없이 많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또 원핵 생물의 경우에 적어도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노화하지 않는다. 먹이를 충분히 섭취하고 불의의 사고만 당하지 않는다면 수억 년을 살 수 있다. 인간을 포함한 진핵 생물 중에서도 장수하는 동식물이 있다. 백합족의 수명은 500년 이상, 해성은 4,000년 이상이며 4,500만 년 전 호박 속에 갇힌 채 발견된 에일리효모 맥주 효모는 지금까지도 전통 방식으로 제조되는 맥주에 사용되고 있다. 포유류 중에서는 북극고래는 200년 이상 장수한다. 그러면 진핵 생물도 영원히 살 수 있을까? 학동은 어렵지만 일말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사례가 하나 있다. 강털 소나무 히드라 그리고 해파리 중에서도 홍해파리 어쩌면 영원히 살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인간 기대 수명에 대해서 동물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중에서 하나는 기대 수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연안에 있는 사펠로섬의 주머니 질의 예를 들어보자. 대부분의 주머니 질은 수명이 약 2년이지만 천적이 없는 사펠로섬의 자연환경에서 서식하는 개체들의 수명은 육지에 보다 25에서 50% 길다. 대일은 죽음을 초래하는 외부 요인이나 천적이 없으면 장수를 촉진하는 유전자가 대물림에 대해서 평균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무한정 살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인간의 자연 수명이 115에서 120세가 한계인지 여부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대담하게도 대자연의 뜻을 거슬러 장수를 실현시킬 기술을 개발 중이기 때문이다. 곧 살펴보겠지만은 노화학자들은 칼로리 제한부터 장기 교체에 이르는 온갖 기술을 개발 중이며 이미 놀라운 결과물을 선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대되는 과학적인 성취들을 다음 장에서 소개하려 한다. 이제부터 살펴보겠지만 수명 연장은 전도 유명하면서도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장수의 단면이다. 하지만 일부 노화학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의문을 던진다. 장수에 이르는 최선의 방법은 조기 사망을 예방하거나 최대 수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노화를 역전시키는 것이 아닐까? 노화 역전, 도로 젊어진다? 는 말에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자. 장수의 세 번째 측면은 노화 역전, 신체의 나이를 되돌리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봐도 조기 사망 예방과 수명 연장은 현실성 있는 목표다. 현대 의학 자체가 조기 사망이라는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고 평균 수명의 극적인 증가도 이미 목격했다. 하지만 장수 연구의 세 번째 초점, 실제로 노화를 역전시킬 가능성과 그 징후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적극 환영과 전적인 불신으로 양분된다. 하지만 실제 과학계에서는 일부 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생체 시기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진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생물학자 그들은 1960년대 개구리를 복제해서 이름을 떨쳤다. 개구리 소장에서 떼어낸 세포액을 핵이 제거된 난자에 주입해서 복제에 성공하 이렇게 했던 것이 있다. 이러네요. 이후에 그들의 연구를 발전시켜서 생체세포를 원시의 배아줄기 세포 상태로 되돌리는 방식의 일부 발견했다. 온갖 희망과 미신이 남아있던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고 드디어 해천의 비밀의 모습을 드러낸 듯이 보였다.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외곽에 또 서크 연구소를 방문해서 유전자 발현 실험실을 이렇게 보았다. 노화 역전이 실제로 입증된 것은 연구팀은 현미경으로 지역은역 피부 장기 조직이 복구되고 재생된 것이 확인이 되어졌다. 심혈관계를 비롯한 장기의 기능도 개선되었다. 심지어 부분 이렇게 센 털이 원색으로 돌아가서 더 젊어진 것처럼 보였다. 지역 노화를 연구팀의 야마나카 인자를 이용해서 살아있는 그 노화를 막을 수 있는지를 한번 해보니까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 인간의 나이를 되돌리는 공상과학에 나오는 생각과 한다면 오산이다. 이미 자연계에 실제하고 특히 번식이 이에 해당한다. 남녀 모두 날 때부터 생식세포의 수가 정해져 있어 장자나 난자도 사람과 동일하게 나이를 먹는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면 자연히 배아세포의 나이를 0으로 되돌린다. 벤자민 버튼만 예외일 뿐 이미 나이를 먹은 부모의 세포로 태어난 신생아의 세포 나이는 도로 어려지는 것이다. 이미 자연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면 과학의 힘으로 그대로 재현해낼 수 있으리라고 믿지 못할 이유가 없다. 다만 그 방법을 밝혀낼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좋은 질문이다. 장수과학의 발전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현실과 곧 다가올 현실 언젠가는 가능하겠지만은 이렇게 살펴보고자 한다. 네요. 150세까지 사는 장수에 가까운 미래. 5에서 9장에서는 5에서 20년 내에 실현될 놀라운 신기술들을 과정 없이 소개할 것이다.
이 기술들은 수면과 헬스케어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사고로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다. 그 작은 야심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기대에 부응하는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장수 분야에서 아직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한 최첨단 기술 혁신들을 설립하는 여정이 오리려고 한다. 먼저 신약 개발에서 진단, 질병관리까지 헬스케어 업계의 전면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진일보된 인공지능의 세계를 둘러볼 것이다. 모든 유전병과 대부분의 암을 치료해줄 유전공학의 세계도 탐구할 것이다. 인공심장, 폐, 신장, 간, 이식의 눈 수술이나 치아 교체만큼이나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수 분야 과학자들이 연구 중인 장기 및 조직 재생 대치 분야 역시 다각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200세 이상 사는 장수의 머나먼 미래 10에서 11장에서 조금 특이한 내용을 다룰 예정. 여기서는 25세의 외모와 체력으로 200세 이상 장수하는 삶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한다. 생물학적인 불멸성이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다. 미래 로봇 아바타, 가상현실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이 극도로 발달할 것이며 옆 사람이 생물학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도 없고 그 여부를 굳이 궁금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내 컴퓨터 인터페이스, 또 메모리 장착, 내 에뮬레이션을 통해서 의식을 클라우드에 그대로 옮겨 놓는 과정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인간의 무한정 살 때 발생하게 될 문제들과 윤리적인 질문을 짚어보며 이것들이 우리의 감정, 사회 구조, 정부, 환경, 경제, 농업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 볼 것이다. 의식의 본질과 자유의지의 중요성도 숙고해 볼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영생은 과연 도덕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할 것이다. 마지막 강에서 나름의 답을 제시하러 간다.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복잡한 노화 과정 그 자체다. 현재로서는 노화를 막는 특효약이 없다. 차세대 기술 어쩌면 차차세대 기술 그 답을 찾아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장수과학의 발전은 노화 과정과 노화로 인한 질병 그에 따른 쇠퇴 현상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눈앞에 펼쳐질 기술 혁신을 살펴보기에 앞서 후반부에 수록된 보너스장에 언급하고 싶다. 100세까지 산다는 거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식단, 운동, 생활습관이 그토록 중요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자기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좋은가 디지털 툴에 대해서 알려줄 것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무척이나 중요한 요소들인 마음가짐, 수면습관,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다뤄볼 것이다. 이 책을 위해서 좋은가 지식을 아낌없이 전한 과학자들, 유명 저자들, 의사들, 학계 연구원들의 지혜를 여러분과 나눌 것이다. 검증되지 않은 약물이나 위험한 바이오 해킹 기술 상류 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가의 치료법은 권하지 않을 것이다. 더 오래 살고 싶다면 걸림돌은 없애되 실제로 효과적이고 실용적이면서도 편리하고 실천 가능한 방법에 눈을 돌려야 한다. 여기 다시 써서나서 여러분 최소 100세까지 살 수 있도록 몸을 다스리는 실전 감각을 체득하게 될 것이다. 했네요. 그런 의미에서 곧 펼쳐질 수명 연장 기술을 살펴보도록 하자. 수명 기술을 장수혁명 3장에서 장수를 들어서 3가지 오해와 이를 해결할 4가지 혁신을 모든 혁명은 한 개인의 마음속에서 싹트고 내부을도 우리는 늘 2년 뒤에 펼쳐질 변화를 과대평가하고 10년 뒤에 펼쳐질 변화를 과소평가한다. 빌 게이츠. 영생을 원하는 자 누군가 그렇긴 바티칸식으로 들어가는 거대한 석조 건물을 걷고 있느라니 마치 과거로 되돌아간 듯 했다. 건물을 휘감은 공기조차도 수천 년간 키키한 냄새를 품고 그림자가 드리워진 복들을 걷고 있으니 내가 마치 영화의 등장인물 같았다. 나는 과학기술 21세기 의학은 문화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라는 주제로 펼쳐진 학회의 참석 중이었다. 하지만 모임의 실질적인 주제는 흥미로운 노화 역전, 인간 생명을 극적으로 연관하는 방법이었다. 연장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축복을 받은 이 행사에는 바티칸 고유의 역사적인 가치에 활기를 더하고
보다 진취적인 기상으로 고령화된 고객층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바티칸 시국의 영원한 성이 담겨 있었다. 첫날에는 내 절친한 보지사 롤 모델이기도 한 엑스브라이저 설립자 디아만디스가 패널로 참가했다. 그는 성적을 상대로 향후 20년 뒤에 인체의 개념이 다양해질 것이며 결과 인간의 수명이 적어도 150까지 연장될 것이라고 설파했다. 도중에 말을 멈추고 만면의 희색을 띠고니 이렇게 물었다. 여기 150세까지 살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앉은 엑스브라이 강의자는 대다수 번쩍 손을 들었다. 그런데 디아만디스의 표정에는 충격과 놀라운 기색이 역력했다. 뒤를 돌아 청룡을 들어본 나는 금세 그 이유를 알았다. 극소수만이 손을 들었던 것이다. 디아만디스는 생명 연장이라는 말에 청중이 뜨겁게 반응할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들 역시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연구하는 사람들 아닌가?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장수를 원치 않는다니 대체 그 이유가 뭘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장수에 대해 이 같은 반응은 지극히 일반적이라. 퓨 리서치 센터에서 미국인을 대상으로 급격한 수명 연장에 대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20세까지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원치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5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극적인 수치다. 자유혁명은 코앞에 다가왔다. 이를 역사상 처음으로 수명을 비약적으로 연장시킬 기회가 열렸는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날 바티칸에서 겪었던 일은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았고 그 후로도 오랫동안 내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나는 친구, 동료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최대한 오래 살기로 작심했다. 뭐해? 오래 살면 뭐해? 몸만 고생이지? 단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젊은 채로 오래 산다. 여러분 중에서 대다수는 조부모님이나 노인들의 특정 시기부터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냉엄한 현실에 처해있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뼈는 쉽게 부러지고 근육은 약해진다. 피부가 창백해지고 얇아지며 보기 싫은 검버섯이 얼룩덜룩하게 생긴다. 보행기에 의지하거나 휠체어에 축 늘어진 채 힘겹게 이동한다. 말할 때는 목소리가 떨린다. 개인 위생에 신경 쓰는 일도 벅차다. 아무도 이런 삶을 원치 않는다. 수십 년을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다. 노년에게 그 신체 변화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심정도 공감한다. 오래 살수록 노쇠 몸으로 사는 날도 길어지리라고 예상하는 것도 납득이 된다. 하지만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다. 장수 연구는 노년을 무전장 연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노년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연구이다. 오해는 우리 살면 뭐해? 인구 과잉이 문제인데 그런 인구 감소도 문제가 아닌가? 장수 혈원자들이 곧 점검하는 두 번째 반론은 바로 장수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인구 과잉을 촉발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인간의 농업 생산량이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며 생태계와 파괴와 또 이런 등등의 나 역시 공동 책임으로 느끼는 만큼 이 같은 우려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다 이해가 된다는 거죠. 18세기 인구 과잉으로 대규모 기아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도 동일한 논리적으로 오류에 빠진 적이 있다. 시대마다 인류는 공포심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지. 하지만 기술 발전으로 지속 가능한 인구 증가의 길이 열리고 있다. 1950년 여성 한 명당 4.7명이었던 출생아 수가 오늘은 2.7명으로 줄어들면서 전 세계 평균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혼인율과 가구당 자동차 수도 감소하면서 오해 3. 애초에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 가능해? 급격한 기술 발전 속도가 더욱 노화를 추월한다. 장수혁명과 관련해서 만연한 세 번째 오해는
장수의 단점과는 전혀 무관하다.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말 자체를 애초에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 수준과 비교할 때 한참 뒤처진 의료 서비스와 기술만으로도 이미 115, 120까지 산 사람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21세기 초중반에 태어난 아이들이 100세를 훌쩍 넘겨 사는 사례에 심차게 접하게 되려고 믿지 못할 이유가 없다. 급격한 수명 연장의 길을 막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 인류는 사람을 달에 보냈고 양을 복제했으며 원자를 발명했다. 우리는 전자레인지, 인공심장, 피임약도 발명했다. 장수인간이 풀어야 할 과학적 난제에 불과하고 머지않은 노화를 늦추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말하는 장수혁명은 현재 여러 과학 기술 분야에서 선보이고 있는 다양한 혁신 기술들이 축적돼서 나타난 결과이다. 자, 사례 몇 가지를 보자. 발전하는 장수혁명의 기술은 첫 번째, 유전공학. 23년에 종료된 인간 기능 프로젝트는 대략 25,000개의 유전자를 거쳐 보이는 유클레오타이드 연기선 30개의 서열 전체를 성공적으로 분석했다. 역사상 가장 열정과학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던 이 연구는 13년간 수십억 달러가 투입됐다. 이제 200달러만 내면은 실험실에서 반나절 만에 유전자의 연기 서열을 분석할 수가 있다. 장수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명 장수 유전자를 다수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놀랍게도 유전자와 후성 유전체 둘 다 조절하는 방법이 개발돼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유전자 편집은 유전자 혁명이나 신흥 기술의 한 가지의 사례에 불과하다. 오늘날 유전자 치료 중에서 가장 혁명적인 분야는 아무도 키메라 항원성체 T세포 치료, 즉 CAR T세포일 것이다. 나는 이 특정 암세포를 표적으로 삼아 성공하도록 환자의 치료에 변형시킨 치료법이다. 특정 암세포가 반응하는 항원 수용체를 T세포에 발현시켜 이 세포를 환자에게 주입하면 현재 암세포는 파괴하고 체내에 잔존하면서 종양제를 만든다. 발전하는 장수혁명 기술을 재생하고 장수혁명에 박차를 가고 있는 또 하나 분야는 재생이다. 재생. 여기서 수많은 그래서 현재 몇몇 일반 기술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 FDA 승인도 받고 이렇게 FDA. 하지만 줄기세포 기존 조직이나 장기를 재생하나 해보는 것과 장기 자체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역시